현재 인도네시아는 코로나의 위험에 더해서 국가의 수도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국이 활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인도네시아에 닥친 위기는 무엇이며 왜 한국까지 거론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전날 밤부터 내린 폭우로 곳곳에 홍수가 발생하여 도심 교통이 마비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는 작년 1월 1일 자카르타 수도권에 발생한 홍수 이후 최대 규모죠.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앞서 18일부터 21일까지 폭우와 홍수가 예상된다며 자카르타 수도권을 비롯해 자바섬 전체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실제로 19일 밤부터 자카르타 수도권에 9시간 넘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발생하여 큰 피해가 나온 것입니다. 자카르타 남부 지역 주민들은 1에서 2m 높이 홍수가 발생했다며 작년 1월 1일 자카르타 대홍수 때보다 더 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침수 지역은 전기 수도가 끊겼고 주민들은 새벽에 집에서 빠져나와 친인척 집으로 향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는 피해 상황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이 홍수 해시태그를 달고 속속 올라오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홍수가 발생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문제가 떠오르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9월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 섬의 동칼리만탄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그러한 주요한 이유로 자연재해를 꼽았던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홍수는 물론 쓰나미와 지진, 산불 등의 위협이 훨씬 적은 지역이라며 수도 이전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구 4억의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현재와 같은 홍수 및 자연재해를 맞아 도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매년 엄청난 국부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카르타는 고층 건물과 지하수의 난개발로 인해 매년 지반이 평균 7cm 이상 내려앉고 있어서 실제로 도시의 절반 정도가 해수면보다 낮아졌습니다. 이런 문제로 홍수가 훨씬 잦아진 원인이 된 것이죠. 또한 인도네시아의 교통체증 문제는 심각해서 차량의 평균 시속이 10km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국가의 수도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급기야 수도 이전을 발표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인리에 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우선 인도네시아의 신도시가 전기차와 드론 택시가 다니는 친환경 도시, 지구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스마트시티, 두바이보다 더 좋은 도시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미래지향적 도시를 꿈꾸는 의미에서 첨단 산업 및 기술력이 앞서 있는 한국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죠. 도시 건설 과정 가운데 대략 최소한 수십조 원에서 수백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인프라를 비롯해서 각종 도시 시설이 지어진다는 계산 아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를 탐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신수도 건설 등을 위한 인도네시아 국부펀드에 228억 달러, 28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300억 달러, 36조 원 이상의 투자 의사를 밝혔으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관심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역시나 한국 정부였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눈독을 들이기에 한국 정부는 재빨리 인도네시아와 수도 이전 협력 MOU를 체결하고 행복청과 LH 전문가 3명을 작년 2월경에 인도네시아 공공주택 사업부에 파견했습니다. 수도 이전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부처에 상주하는 외국인 전문가는 한국인들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신남방 정책을 펴고 그 주요한 거점 중 하나가 인도네시아라는 점을 봤을 때 발빠른 응수였던 것이죠.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이 마음에 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많은 노하우를 넘겨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종시 이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기본계획, 실시계획, 교통계획, 주택계획, 상하수도 계획 등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공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다른 해외 투자자들이 주춤한 지금 이 순간이 한국에는 기회라며 신수도 건설 사업이 진행되면 토목공사는 현지 업체들이 할 수 있기에 한국은 스마트시티 구상, 스마트 몰 폐기물 관리, 스마트 교통 구축 사업 등의 강점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도 총 2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 인도네시아 신수도권의 스마트 분야 설계 및 발전 계획을 수립해주고 한국 업체들의 참가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긴급한 수도 이전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여러가지 특성상 말뿐인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죠. 우선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원 등 최신 자료를 종합해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신수도 1단계 이주를 목표로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라는 것이 제기된 것입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약속한 뒤에
코로나 사태가 터져 국정 운영이 코로나 대응에 맞춰졌고 수도 이전에 관한 관련법 발의와 예산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수도 이전 계획이 미뤄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수도 동칼리만탄의 신수도 부지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의 경우 세종시로 수도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대전이 10km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나 전기 등 각종 인프라를 끌어오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이는 매우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부지는 인구 75만 명의 발릭파판 시내에서 100km 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로 3시간 걸릴 정도로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핵심 인프라 연결에 시간도 오래 걸리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을 인도네시아 정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현지 부지는 대부분 나무를 키우는 조림지로 아무런 인프라 준비가 되지 않아 맨 땅에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짓는 수준으로 세종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제대로 재원을 제공 안 한다는 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330억 달러, 40조 원의 신수도 건설 비용의 20%만 재정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국내의 민간에서 투자해 개발권으로 수익을 내라는 식입니다. 투자하기 꺼려지는 사안입니다. 현지 매체들조차 코로나 세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동칼리만탄에 정말 해외 자본이 투자될지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정부가 로드맵을 짜는 과정에 친환경을 강조해 부지의 70%를 녹지로 묻고 일부 주택지역은 용적률을 400%로 계획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건축 단가, 개발 효율성을 더 따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업에 뛰어들어봤자 여러가지 제한이 걸리게 되면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도 별로 이득 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제시한 수도 이전 청사진을 무턱대고 믿고 투자를 결정했다가는 중간에 이도저도 안 되는 일이 생긴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의 경우 특히나 KFX 사업에서 인도네시아에 대금 지불 문제가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서류상으로 약속된 문제에 대해서도 차일피일 미루며 전투기 개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KFX가 아닌 보잉 라팔 전투기 구매를 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프랑스 언론에서 인도네시아의 라팔 전투기 36에서 48대 구매 계획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이 전투기를 포함한 전력 증강 세부 계획을 밝히면서 이 보도가 기정사실화된 것입니다. 파자르 프라세티오 공군 총장은 지난 19일 올해부터 2024년까지 다양한 현대식 방위 장비를 갖출 계획이며 이 중에는 F-15EX와 라팔 전투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인도네시아가 KF-X 분담금마저 미납한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미국과 프랑스 전투기를 구매한다는 것은 딴 맘을 먹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KF-X 분담금과 관련해 그간 입을 다물어왔던 방위사업청은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 보고 자료에서 인도네시아의 미납 분담금 규모가 현재 6,044억 원에 달한다고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아무리 인도네시아에 홍수가 나고 한국과 긴급 수도 이전을 논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투자권을 쉽게 거론할 수 없으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에 보여준 신뢰가 매우 낮고 6천억 원도 지불 안 하는데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신도시가 꺼려진다는 의견입니다. 신남방 정책으로 주목받는 인도네시아가 과연 한국과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